우리가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부동산이 안전한 부동산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물은 아닌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확인하잖아요. 아시는 것처럼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 소재도 확인하고 소유권은 온전한지, 소유자가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융통했다면 채권자는 누구고 빚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내가 거래한 부동산이 계약이라도 잔금이기라도 한결같이 등기가 깨끗했었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은행에서 그 집에 우리가 조달해준 융자금이 있으니까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저라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최근에 이슈가 되고 기사화가 된 사건인데 예전부터 아주 드물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요약을 해보면 전 집주인, 그러니까 거래 당시 매도인이 그 집을 담보로 융자를 냈었고 이후에 돈을 은행에 갚지는 않았는데 갚은 것처럼 서류만 위조해서 등기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근저당이 없는 것처럼 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등기를 보고 등기가 깨끗하니까 그대로 믿고 산 매수인은 본인이 진 빚도 아닌데 빚이 생겨버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.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 매수인은 어느 정도 손해를 구제받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사건의 최근 3심까지도 그냥 은행을 다시 채권자로 등록하고 빚은 피해를 입은 현 소유주가 알아서 갚고 전 소유주한테 따로 소송을 걸던지 해서 보전을 해라,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. 이게 뭐 소송해서 얻어올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미 본인 명의로는 뭐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일부 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에, 비용에, 에너지에 너무 큰 손해를 안게 된 거예요. 공인중개사분들이야 잘 알고 계셔도 일반적으로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.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시스템 자체는 있지만 이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공신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이 난 부분이 있어요. 이게 여태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고요. 외국에서는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는 독일 같은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은 이런 부실등기를 대비한 제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공신력을 담보하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이런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보이던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이러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 뉴스에 나올 정도로 확률이 낮은 케이스긴 해도 이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등기랑 대장을 보고 거래를 하긴 하겠지만 100% 믿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의 보험 상품이 있긴 있어요. 이건 하나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인데 잔금일 7일 전까지 일회성 납부로 가입이 가능하고 매매가 3억 원 기준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. 아마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많이 있을 거고 저도 안 써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회사랑 연계된 법무사본을 쓰셔야 될 거예요, 잔금일에. 사실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등기를 못 믿어서 이런 민간 보험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는 드물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데 가까운 미래에 국가 차원에서 좋은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오늘은 등기부 공신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고요.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들 업로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